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항공제조업체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휴직과 실직이 시작됐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부산 김해 경전철 승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경전철 수입이 줄면서 김해 시는 올해 30에서 4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가 2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차 추경 핵심은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창원시가 오랜 기간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검토되면서 의대 유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남에 몰려있는 항공제조업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휴직과 실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국내 항공기 부품 생산의 거점인 사천 일반산단의 한 업체. 직원들의 차량으로 빼고 가던 주차장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권고사직 등의 명목으로 이미 수십 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감원은 이 업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6일 중인데 이거 고용유지 지원금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저희는 사측에서는 공고사직이라든지 코로나19로 세계적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에어버스의 생산이 줄면서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항공 제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납품량이 지난해 30% 수준으로 줄면서 항공산업을 이끄는 카이마저 산층 공장 가동을 6월 한 달 중단합니다. 뿌리가 깊지가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건 웬만한 특별 정책이 없이는 항공산업이 완전히 고사하고 이제는 항공산업을 완전히 접어야 될는지도 모르는. 항공부품 제조업종의 심각한 경영난과 대규모 휴직, 실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업체와 노동자들의 현실적 요구는 고용유지 대책입니다. 여행업, 관광 숙박과 운송, 항공서비스업 위주로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제조업을 포함해달라는 겁니다. 노동자분들의 지금 최소한의 생계와 그리고 그간의 지금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 기술을 지금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항공 부품 지금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항공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항공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T1, T50 등의 후속 기종을 생각한다든가 수리형 같은 항공기에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유례 없이 빠른 성장을 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생존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산 김해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경전철 수입이 감소하면 그만큼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지원금도 증가하는데요. 올해만 4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문철진 기자입니다. 김해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전철 한량에 6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이동이 줄고 학생들의 등교도 미뤄지면서 평소보다 승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김해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경전철 이용객 수도 급감했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 2월 하루 평균 경전철 이용객 수는 3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고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엔 54%나 감소했습니다. 4월과 5월에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지난해 경전철에 지원한 예산은 469억 원입니다. 승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든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 30에서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지속될 걸 보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거로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승객이 원상 회복된다면 그나마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데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언제 다시 정상화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상남도가 2차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1차 추경의 핵심이 방역이었다면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 소식은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은 10조 8,718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3월 통과한 1차 추경 예산안보다도 8,95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차 추경은 코로나19 초기 확산 당시 방역 예산이 주축이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 시대 경제 지원이 핵심입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운 45.5%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자금,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생활안정자금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됩니다. 자체 추경 예산으로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입됩니다. 97억 원을 편성해 3,6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소상공인 피해 실태 조사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와 도내 5만여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비나 부서별 여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21억 원을 마련해 코로나 민생대책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 그리고 도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3차 추경을 통해서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는데요. 특히 내일과 모레 기온이 33도 내외까지 올라 폭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7도, 진주도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6도, 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통영, 거제, 남해 등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후 사이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7도, 양산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함안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합천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기온은 점점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창원시는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도시인데요. 오랜 기간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검토되면서 의대 유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창원시. 때문에 의대 유치는 창원시의 오랜 수건 중 하나지만 3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을 500명 이상 늘리고 의대 신설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면서 의대 유치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좋은 의료 대학병원이 생겨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은 꼭 필요하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의대 유치로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우수 인재를 육성 유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도민들이 그동안 그 의료 서비스 수준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는데 기필코 이번 기회에 의대를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극노력할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북 포항과 전남, 목포, 순천 등이 의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는 뛰어넘어야 할 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창원의 의대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진주시 평거동 일대에 조성된 유적공원. 조성된 지 10년도 안 됐는데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관리권은 2015년에 LH에서 진주시로 넘어왔는데 왜 이렇게까지 방치되고 있는 건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 평거동 일대에 마련된 유적공원. 유물을 전시해 놓은 보호유리는 녹슬어 누렇게 물들었습니다. 고대인들의 당시 생활상을 모형예술로 표현한 디오라마 전시관도 천장 일부가 내려앉았고 주변에 있는 안내문도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주거 양식을 복원한 움집은 보시는 것처럼 집단이 썩어 해지는 바람에 그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성 당시에는 움집 안을 개방해 체험 공간으로 활용했지만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홍화가 말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인간과 사람이 사는 곳인데 이게 무서워서 못 나갔다는 이야기야 사람들이. 지난 2015년 진주 유적공원의 관리권이 LH에서 진주시로 넘어왔지만 보수 작업은 예산 문제로 한 번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께서 오시면 일단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처음에는 참 보기 좋은데 지금은 갈수록 보기가 안 좋으니까 왜 이렇게 놔두냐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진주시는 지난해 연말 유적공원 보수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문화재청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 코로나19로 관련 위원회를 열지 못하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체적 예산을 다 안는 것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효율적인 관리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사안은 없고 이번 달 중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만 내놨습니다. 이처럼 진주시와 문화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소비 촉진 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통영시 해수욕장협의회가 오늘 오전 11시 통영시청 일청사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노인대학 입학식과 특강이 오늘 오전 10시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거창 웅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전 10시 웅양지구 현장에서 열립니다. 영상 테마파크 숙박시설 건립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3시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당초 도내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내려졌던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확대 적용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유흥주점 등 4,500여 곳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을 추가해 모두 5,400여 곳에 대해 어제 오후 6시부터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진주시가 지난 1일 기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률은 97%, 경남과 진주형은 9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소비되면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아직까지 경남과 진주형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5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합천군의회가 어제 합천군 보건소의 내부 갈등으로 보건행정 서비스의 지연과 부실로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건소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천군의회는
합천군의 조속한 갈등 해소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사천시가 노인학대 혐의로 한 요양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시설장을 교체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경남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 요양원을 성적 학대와 방임 등 확대가 있었다고 판정했습니다. 한편 요양원 측은 퇴사한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퇴직한 보호사들은 학대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두산그룹이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안을 바탕으로 한 경영 정상화 방안 뒤 두산중공업에 1조 2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으로 두산중공업에 지원되는 전체 자금은 3조 6천억 원으로 늘었으며 두산중공업의 부채 비율 하락 등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국내조선 3사가 카타르 페트롤리움과 대규모 액화천연가스,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 유지 합의에 따라 슬롯 계약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건조 계약은 이르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와 하동군, 남해군이 경상남도의 2019년도 시군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국가 주요 시책을 반영한 업무평가에선 창원시와 하동군을, 도 역점 시책 평가 부문에선 창원시와 남해군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동네 곳곳에 숨겨진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산책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야외 걷기 프로그램인 소소한 산책길은 3시간 정도로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차례 2가지 코스로 운영됩니다. 창원시 성산구 창원축구센터 제4보조 경기장에 에어돔 형태의 실내 축구장이 내년 3월쯤 건설됩니다. 창원시는 국비 50억 원에 시비 50억 원을 더해 공기를 넣어 돔 형태의 에어돔을 지을 예정이며 냉난방과 공기청정 시설을 갖추어 사계절 날씨에 관계없이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1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 어촌 개발 사업 공모에 다대권역 거점 개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44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6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촌 분야 일반농산 어촌 개발 사업은 어촌 중심의 지역 특화 거점 사업이며 거제시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다대권역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을 조성하고 체험 관광시설과 어부식당, 갯벌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